강규철이 남긴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 강재인은 그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왜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제인의 손에 쥐어진 서류에는 YL그룹의 오래된 은밀한 거래와 불법적 자금 이동, 그리고 황기찬의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꾹 움켜쥐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황기찬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는데, 최근에는 황은호의 친부 문제까지 세상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껏 지켜온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붉어진 눈으로 자신의 몰락을 예감했고, 술로 그 불안을 눌러보려 했지만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강세리는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제인이 무엇을 쥐었는지 감지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녀는 제인을 흔들기 위해 언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YL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더욱 넓히려 했다. 자신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서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은 제인의 분노를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김도윤은 복잡한 갈등 속에서 제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평온하지 않았다. 여동생 김도희 사건의 배후가 황기찬과 강세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를 향한 갈망과 제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충돌하며 그는 언제까지 제인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지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제인에게조차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경고를 남길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제인의 가슴을 차갑게 파고들었다. 강미라는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했다. 기찬을 몰아내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와 손을 잡아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할지 밤낮 없이 고민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도 진실도 아니었다. 오직 권력이었고, 이번 기회는 그 권력을 쥐기 위한 절호의 순간이었다. 최자영은 딸의 결심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늘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온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딸이 복수의 칼을 쥐고 싸우러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었다. 딸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 이상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재인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리에게 기대려 했지만 세리조차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강세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언론을 끌어들이며 내일의 무대를 준비했고, 김도윤은 복수와 보호 사이에서 스스로 흔들리며 어둠 속을 걸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황은호만이 순진하게 집안의 분위기를 궁금해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오히려 제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결국 제인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무너져야 한다면 그건 자신이 아니라 황기찬과 강세리라고. 이렇게 막을 비자금 단서를 쥔 제인, 무너져가는 기찬, 뻔뻔하게 판을 키우는 세리, 그리고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도윤. 모두가 폭풍 전야 같은 불안 속에 서 있었고, 시청자들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강재인이 아버지 강규철이 남긴 비자금 단서를 들고 주주총회장에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동안 침묵 속에 있던 딸이 드디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주주들에게 전해졌고, 그 무게감은 회의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황기찬의 해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기찬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손에 땀을 쥐고 있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코 자리를 잃을 수 없었다. 그 자리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기찬을 끝까지 몰아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울질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어디에 서야 이득이 되는가였다. 최자영은 떨리는 손을 붙잡고 딸을 바라봤다. 강재인이 내놓을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곧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딸이 나서야만 한다는 것을. 강재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황기찬이 그룹 자금을 유용한 흔적 강세리와 은밀히 공모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고 주주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황기찬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카드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버텼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 없이는 그룹이 유지될 수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주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그를 지켜주던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강세리가 움직였다. 그녀는 언론을 불러 모아 기자들 앞에서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강재인 역시 아버지의 비자금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었다. 순간 분위기는 뒤집혔다. 재인을 향한 주주들의 시선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세리의 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강재인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자신이 손에 쥔 무기가 동시에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섰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YL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는 증거이며 그 중심에 황기찬과 강세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회의장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때 강미란의 한 표가 결정적인 무게를 실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속내를 감추며 상황을 지켜봤다. 황기찬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세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세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 기찬이 무너지면 자신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김도윤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며 또 다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냉정했고 누구의 편에도 완전히 서 있지 않았다. 재인을 돕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언제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었다. 주주총회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황기찬의 권력은 이미 흔들렸고 강세리의 폭로는 재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밤이 되자 각자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강재인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겠다고. 황기찬은 술에 취해 무너져갔고 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김도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자신이 들고 있는 마지막 증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뒤 YL그룹은 폭풍 속에 휘말린 듯 어지러웠다. 결론은 났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싸움이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비자금 단서를 내놓으며 기찬을 궁지로 몰았지만 동시에 세리의 거짓 폭로로 신뢰에도 금이 갔다. 황기찬은 이미 벼랑 끝에 섰지만 그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끝내 발버둥치려 했고 세리는 그런 기찬마저 발판 삼아 자신의 생존을 꾀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룹을 지탱해온 수많은 불법과 타협 권력자와의 은밀한 거래가 가득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등장하는 황기찬의 이름이 그녀의 분노를 다시 끌어올렸다. 하지만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두려움 또한 커졌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YL그룹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가 남긴 이 무기는 동시에 칼날이었다. 그것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까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이상 그녀는 끝까지 가야만 했다. 황기찬은 무너져가는 집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주주총회에서 굴욕을 맛본 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세리조차 차갑게 등을 돌렸고 회사 안팎에서 그를 지켜주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모두 자신을 조롱하는 듯 보였다. 무엇보다 은우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붙들어온 모든 것이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강세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강재인을 흔들려던 시도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여겼다. 이제 주주들은 재인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틈새는 세리가 파고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강화하며 마치 자신이 진짜 그룹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는 걸 보며 그녀는 쾌감을 느꼈다. 김도윤은 갈수록 복잡한 내면에 사로잡혔다. 그는 강재인을 돕고 있었지만 동시에 여동생 김도희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황기찬과 세리를 끝장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중적인 목표는 그를 괴롭혔다. 재인을 향한 감정이 커질수록 그녀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짙어졌다. 그래서 그는 재인에게 믿지 말라는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고 동시에 언젠가 그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재인은 도윤의 말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도윤을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여동생 사건의 진실을 쫓아가는 모습에서 때때로 차갑고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도윤이 결국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까지 베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도윤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적인 순간 침묵을 지켰던 그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야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올지를 계산했다. 재인이 가진 카드가 강력하다는 걸 알았지만 세리의 뻔뻔함과 기찬의 집요함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이나 정의보다 언제나 더 큰 권력이 우선이었다. 최자영은 딸의 흔들림을 지켜보며 더욱 안타까워졌다. 딸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자영은 속으로 기도했다. 재인이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싸움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밤이 깊어가자 인물들의 내면은 점점 더 요동쳤다. 황기찬은 무너져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인맥을 동원해 주주들을 매수하려 했고 어떻게든 헤이만을 뒤집어 보려 했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의 시도는 허망하기만 했다. 강세리는 언론을 조종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당당했지만 내면에서는 언제 재인이 또 다른 증거를 내놓을지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였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김도윤은 홀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쥔 증거는 황기찬과 세리를 끝장낼 수 있는 무기였지만 동시에 재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갈등 끝에 결심했다. 언젠가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재인과 자신 중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예감했다. 강재인은 창가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모든 진실을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일부만 밝혀 가족과 회사를 지켜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